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5차례 연기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어제 80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등교 첫날부터 코로나19 변수에 일부 수도권 고등학교의 등교가 중지되는 혼란도 있었습니다. 부실 회계 의혹 등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시작된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끝났습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이 그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한 번 안아줬을 뿐 용서한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야가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요 잔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거사법과 N번빵 방지법 등이 통과됐지만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중국 측 입장 발표에 대해 막말을 써가며 맹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책임 전가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교문은 열렸지만 학교 생활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정수정 기자입니다. 무사히 첫 등교를 마친 학교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실에서는 시험 볼 때처럼 다 떨어져가지고 수업을 들었고 거리를 조금 띄어서 얘기하고 그리고 급식 먹을 때도 그 운동장 쪽으로 줄 이렇게 서서 교실 책상에 아크릴 가림판을 설치해 비말 전파를 막고 급식실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1m 간격을 두고 떨어져 급식을 받고 칸막이로 나눠진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교내 거리두기를 지키지만 학교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등교 중지와 학생이 발열 증상을 보여 등교했다 돌아간 곳도 있었습니다. 학원이나 노래방, PC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가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지도해 주시기를. 방역 지침을 두고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달 초 교육부가 창문 3분의 1을 열고 에어컨 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방역당국은 기존 지침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력상의 문제나 환경 파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 위험도에 비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고비용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결론들을 가지고 고3 이외 학년에는 등교를 더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전국 연합 학력평가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인천의 등교 중지 학교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학력평가를 치르고 내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차질도 빚어졌는데요. 인천에서는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조기 귀가했고 안성도 20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이 의심 증상을 보여 구급차가 출동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전국 45만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 첫날이었던 어제 20대 남성 확진자가 나온 안성에선 관내고교 9곳 모두 등교를 중단시켰습니다. 확진자가 학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있었고요. 밀접 접촉자의 자녀가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인천에선 등교 몇 시간 만에 63개 고교의 고3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애초 학원발 코로나19에 감염된 고3 학생 2명의 학교와 주변 학교 3곳만 등교를 연기했다가 감염 우려에 결국 하교시킨 겁니다. 와서 지금 3교시 중간에 수업 중단한다고 얘기 들어서 그거 듣고 나왔어요. 충북에서는 고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 17명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천안에선 마스크를 쓰고 미용 실습을 하던 학생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등교 수업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자주 가는 노래방과 오락실, PC방 등에서 확진이 잇따르고 있어서 방역당국의 걱정이 큽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은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다가 감염됐습니다. 같은 건물에 PC방을 찾은 고등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래방과 오락실, PC방 등에서 확진이 잇따르는 겁니다. 어제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교 수업이 시작된 만큼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학생들에게 노래방과 PC방 방문 자제를 요청했고 교직원에게도 클럽과 주점에 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학년들의 등교 개학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 어렵게 시작한 등교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확진 간호사와 열흘 전 모임을 가졌던 지인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감염된 것인지는 역학조사를 정밀하게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의 접촉자 중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제 추가 확진된 간호사 3명 중 1명이 지난 9일에 만난 충남 서산 거주 20대 간호사입니다. 두 사람은 이곳 강남역 인근 주점과 노래방에서 지인 4명과 함께 다음날 새벽까지 어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확진된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산 확진자가 최초 감염원이라면 삼성 서울병원 내 코로나19 전파는 병원 외부에서 시작된 것이 됩니다. 아직까지 첫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서도 문제가 됐던 또 다른 조용한 전파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나머지 지인 4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부실 회계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12시간 만인 오늘 새벽에서야 끝났습니다. 검찰이 다수의 회계 자료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들고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다물꼬박 세웠는데 회계 자료는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압수수색은 정의연 측 변호인 4명이 입회한 가운데 어제 오후 6시부터 1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과 바로 옆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에서 회계와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자료 복사를 위한 포렌식 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정의연의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뒤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윤 당선인에 대한 기부금 사용 관련 횡령 혐의와 쉼터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가 검찰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접수된 관련 고발 10여 건을 이첩해 서울 서부지검에서 전담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을 수사 지휘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조만간 윤 당선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이 그제 대구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는 25일 그동안 불거진 정의연 의혹에 대한 소회를 담아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한지 모르겠다고 폭로하며 논란을 짚었던 이용수 할머니. 정은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는 앞으로 정의연이 주최하는 수요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바 있지만 그제 윤 당선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세 차례 할머니가 있는 대구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윤 당선인이 할머니와 4번째 만에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10분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윤 당선인은 무릎을 꿇고 이 할머니가 느꼈을 서운함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할머니도 윤 당선인이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해준 것은 없다며 의혹과 관련해 법에서 다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늘 25일 대구에서 정의연 의혹에 대한 소회를 담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고 이 자리에 윤 당선인도 참석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던 일본 우익 쪽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우익 매체인 일본 산케이 신문은 수요 집회를 그만두고 소녀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정의기억연대 논란에 일본 우익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반일 집회를 그만두고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사설을 낸 겁니다. 사설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위안부 문제의 상징적인 존재로 소개하며 증오를 가르치고 있다, 집회를 없애야 한다는 할머니의 언급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을 비판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반일 집회를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며 단체의 부적절한 운영을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도 적절히 대응할 책임이 있다며 반일이라면 뭐든 된다는 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아베의 우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 문제에서는 우익의 입장을 취했던 산케이 신문의 이번 사설을 계기로 우익 세력들이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높아진 겁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한국을 다시 중요한 이웃이라고 쓴 것은 한국 측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은 강제징용 재판 등 해결에 한국이 적극 나서달라는 의미지만 일본의 이런 기대가 충족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연일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내세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중국 정부가 발끈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보란 듯이 발언 수위를 최고조로 올렸는데요. 얼간이란 단어와 방송에선 차마 언급할 수 없는 비속어까지 쓰며 중국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유래설을 주장하는 미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这样的图谋是不能得逞的. 중국 외교부도 코로나19 문제를 정치화하는 행위는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을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트위터에 막말까지 써가며 중국의 무능이 전 세계적인 대규모 살상을 초래했다고 성토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며 중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살펴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무역 전쟁에 이어 코로나19 책임론까지 사사건건 충돌했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가 성급하고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모더나가 왜 서둘러 과장된 발표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미 바이오 업체 모더나사는 백신 1차 실험에서 참가자 45명 모두 항체가 형성됐고 그중 8명은 중화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개발 기대감에 모더나사의 주가는 20%나 치솟았습니다. We've had tremendously good and positive information on therapeutics, on cures, and on vaccines from some of the most respected companies in the world. 하지만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미 의료 전문지 스탯은 모더나가 내놓은 건 말뿐이지 데이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화항체 형성자의 나이를 밝히지 않아 백신이 절실한 고령자에게 효과가 있는 건지 알 수 없고 백신으로 생긴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밝히지 않은 겁니다. 모더나와 제휴관계인 국립전염병연구소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한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1차 실험 결과가 뻥튀기 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주가는 하루 만에 10% 급락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백악관 초고속 백신 개발팀의 수장 슬라위가 모더나의 전 임원이었던 점도 석연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급하게 발표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임기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난 정치 생활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열린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임기가 끝나면 정계를 은퇴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시작하며 40여 년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아있겠습니다. 여야는 어제 본회의에서 법안 133건을 포함해 14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법안은 형제복지원 등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법입니다. 10년 전 활동이 끝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21년간 독점적 지위를 이어온 공인인증서 시대를 끝내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넣는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면에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15,000여 개의 잔여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지난 연말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모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두 정당의 협치를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서정표 기자입니다. 원내대표에 당선된 뒤 부친상을 치르느라 다소 늦게 이루어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정의당 예방.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주 원내대표의 5.18 사과와 기념식 참석을 언급하며 환대했습니다. 5.18 40주년 맞이하는 광주에서 우리 대표님이 제일 환영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방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고 주요 법안에 대한 협치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우선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등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약속했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또 역사매도를 방지하는 그런 정치적 역할, 입법적 역할을 좀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고. 하지만 역사 왜곡 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두며 진영의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통합당은 당 재건 등을 논의하는 연천회를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한 달 넘게 공회전 중인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재선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자강론과 김종인 비대위가 아닌 제3의 비대위를 놓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21대 국회 최다선인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목 국회의장 경선에 단독 입후보하면서 의장 추대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에 한 명씩 돌아가는 국회 부의장도 추대로 뽑힐 전망인데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몫인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경쟁 상대인 김진표 의원이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전념하겠다며 당내 경선에 불출마한 데 따른 겁니다. 이번 단일화는 177석 거대 여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당내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의원 중 최다선으로 3수 끝에 의장 자리에 앉게 된 박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첫째 사명으로 삼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당목 국회부의장은 사선의 김상희 의원의 합의 추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당초 후보군에 있던 남성 중진 의원이 모두 불출마하면서 재형국회 이후 73년 만에 첫 여성 부의장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 영역의 공고한 유리천장을 깨트리고 야당목 부의장에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선 없이 추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25일 민주당이 박병석, 김상희 두 의원의 추대를 마치면 여야 의장단 후보는 내달 초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기를 시작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노사정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련한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대한상의와 경총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정 총리는 4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만 명이 줄어들 정도로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며 노사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과거 1998년과 2009년 위기 때에도 한 달 정도 집중 논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비상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엔 공감하면서도 상대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각 경제 주체들이 노동 존중 및 사회 안전망 확대의 가치에 걸맞는 과제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기업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따라 시장 수요와 일감 자체가 사라지면서 매출 격감과 영업 적자에 처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막대한 고용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실무기구를 구성해 의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쟁점 사안은 대표급 논의체를 가동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죠.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 내용은 허위며 당시 재판에도 제출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검찰은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 씨에게 총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기소했습니다. 일단 이번 수사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고 부당한 수사고 이 수사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대법관 13명이 9억 원 중 3억 원은 모두 유죄로 받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도 다수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이 공개한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엔 검찰의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담겨 논란이 일자 당시 수사팀이 반박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지만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비망록이 사실이면 검찰 진술은 불법이지만 법원에선 그걸 허위로 봤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증거도 없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침체한 극장가의 신작들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다소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작품들의 공통점은 여주인공이 스토리를 이끄는 건데 스크린 부흥을 이끌 수 있을까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조민수와 김은영이 모녀로 등장하는 영화 초미의 관심사는 오는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을 배경으로 돈을 들고 사라진 막내를 쫓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래퍼 치타로 잘 알려진 김은영은 이번 작품을 통해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시국이 저희가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또 저희 영화는 뭔가 유쾌하고 계속 달리고 큰 소리치고 이런 또 영화라 대리만족이 있을 수도 있고 가슴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다음 달 4일 개봉하는 프랑스 여자는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온 한 여성이 옛 동료를 만나 과거를 마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배우 김호정과 김지영을 비롯해 최근 드라마를 통해 큰 인기를 얻은 김영민이 중심축을 이룹니다. 영화 사커 퀸즈는 프랑스의 한 도시를 배경으로 축구를 처음 접하는 여성 선수들이 선발되는 실화를 유쾌하게 담아냅니다.
아오이 유 주연의 일본 영화 조금씩 천천히 안녕은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를 두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연이어 관객들을 만나는 여주인공 영화들. 여름의 초입, 6월 극장가를 예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꽝 대신 달기라고 했던가요? 당장 급하면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요. 미국 미주리의 한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뭔가 비죽 튀어나와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노란 비행기 한 대입니다. 이 비행기 공항에 접근하다 갑자기 엔진에 고장이 나 급한 대로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을 한 건데요. 다행히 조종사도 무사하고 다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고속도로가 아니라 활주로인 줄 알겠네요. 양치기 소년이나 양모리개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아마 이건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바로 사슴몰이 자동차입니다. 차량 옆으로 거대한 동물 한 마리가 성큼성큼 지나갑니다. 미 북부에 사는 큰 사슴의 일종인 무스인데요. 그 뒤를 쫄래쫄래 어린 무스가 따라갑니다. 길을 잃은 어미와 새끼 무스를 유타 지역의 고속도로 순찰대가 차를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유인하고 있는 건데요. 이분들 덕분에 무스 가족은 야생으로 무사히 돌아갔다고 하네요. 어릴 적 운동장 위에 선을 그려서 땅 따먹기 놀이했던 기억 있으실 텐데요. 미국의 한 공원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공원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사람들 주변에 그려진 저 하얀 선은 뭘까요? 네,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도록 약 2m 간격으로 원을 그려둔 겁니다. 다들 그 안에 쏙 들어가 저마다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던 거군요. 사람들이 너무 몰리는 바람에 공원이 폐쇄됐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다시 문을 열었다는데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기발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요즘 날씨만 보면 도대체 몇 월인지 헷갈리시죠? 하지만 오늘부턴 점차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다운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며 쌀쌀한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2도, 광주는 25도가 되겠습니다. 단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오늘도 속초 17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일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 이곳이 있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에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1.9도, 안동 9도, 청주는 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22도, 청주와 대전 24도, 대구 23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서 요란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